네, 주력 산업인 반도체도 휘청하면서 경상수지는 2달 연속 적자였습니다. 일부 외국계 투자은행에서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희윤 기자입니다. 국제금융센터가 내놓은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의 아시아 경제 전망 보고서입니다. 미국의 시티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7%로, 일본의 노무라는 마이너스 0.4%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전망이 나온 건 국내에 들어오는 돈은 적은데 해외로 나가는 돈은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나라의 수입에서 지출을 빼서 계산하는 경상수지는 지난달 5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6,800억 원가량의 적자를 냈습니다. 1월에도 적자였는데 2달 연속 적자는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상품 수출은 승용차 수출이 호조를 나타내었으나 반도체, 화공품, 철강 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6.3%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당장 미국에선 고용 지표가 꺾였습니다. 실업수당 신청자가 늘고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줄어든 겁니다. Global growth for the next 5 years to remain around 3%. This is our lowest medium-term growth forecast since 1990.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물가가 높은 상태에서 불황에 빠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물가가 불안해지지 않게 하면서 수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또 낮췄습니다. 4차례 연속 하향 조정한 건데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인 1.6%에 못 미칠 수 있다고 밝혀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4차례 연속으로 하향 조정한 것인데 1.7%로 전망했던 지난 1월보다 0.2%포인트 낮춰 1.5%로 떨어뜨렸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4차례 연속으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겁니다. 반도체 등 IT 품목의 수출 부진이 가장 큰 원인으로 특히 중국 수출 성적이 저조한 탓이 컸습니다. 한국은행도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월 전망치인 1.6%에 못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2월에 이어 3.5%로 동결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이창용 총재는 당분간 금리 인하는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와 함께 국내외 금융 부분의 리스크, 미 연준의 통화정책 운용, 중국 경기 회복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 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한편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내린 2.8%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990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금융시장 불안 확산을 이유로 들며 험난한 회복 과정이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여기서 무시무시한 얘기를 한 것이 뭐냐면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장기화된다. 2년여 동안 그 경기 침체 현상이 장기전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2년 한 해 동안의 숙제가 물가였는데 23년 경제의 숙제는 이제 경기 침체겠구나.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역습이 본격화되는 해가 23년이겠구나. 이런 좀 무시무시한 경고가 시작된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만의 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는 하향 조정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하향 조정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있겠죠. 그 첫 번째 요소가 바로 부동산과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 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미분양 주택 건수가 23년 2월 기준으로 7만 5천 호를 초과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준공후 미분양이에요. 준공후 미분양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길 가다가도 여기 앞에 보면 이거 다 진흥 아파트인데? 근데 공실이 많은 거예요. 그게 준공후 미분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준공후 미분양이
한 달 사이에 1,000호가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중공후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니까 네.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오를 수가 있을까요? 예, 떨어지죠. 떨어지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건설사들이 이거 준공하고 분양 완료한 다음에 그때 돈 갚을게 돈 좀 빌려줘. 그렇죠. 이게 부동산 PF잖아요. 네. 근데 이 부동산 PF가 쌓이기만 하고 갚을 시간이 계속 지연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양이 잘 돼서 돈을 받아서 건설사가 금융권에 갚아야 되는데 그렇죠. 분양부터 안 되니까.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 건설사들은 일부 건설사들은 부도를 일으킬 수도 있겠죠. 네. 그럼 부도가 난 건설사들로부터 대출을 해줬던 그 금융기관은 그 부실을 떠안게 되죠. 네. 그러니까 금융부실, 경기침체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상당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 또 역시나 수출 얘기 안 할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소위 수출로 먹고 사는 네. 나라다라고 했으니까 수출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또 우리나라 수출의 대장주가 뭡니까? 바로 반도체 아닙니까? 아, 네네.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합니다. 근데 반도체 수출 규모를 보시면 22년 3월 달 132억 달러 규모였다가 네. 지금 이렇게 쪼그라들어 가지고 23년 3월 87억 달러 규모로 줄었습니다. 네. 이걸 계산을 해 보면 33.9%나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 2월 달보다 늘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절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23년 3월은 22년 3월과 비교해야 되거든요. 역시 132억 달러에서 87.3억 달러로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 계속 지금 몇 개월째 마이너스 증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대장이 지금 마이너스인데 우리나라 수출 규모는 어떨까요? 수출 규모도 마이너스고 무역 적자도 지금 1년 이상 적자 추이를 유지하고 있죠. 아하.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를 이제 회복의 걸림돌로서 판단하는 IMF의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그리고 수출 문제 그리고 또 IMF가 우리 경제에 경고를 한 게 있다고요. 그렇죠. 그게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 참 좋아야 될 것은 나빠지고 있는데 네. 나빠야 될 것은 더 커지고 있어요. 바로 가계부채를 지적한 건데요. 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타난 이후에 네네. 세계 각국은 2007년보다 가계부채 규모를 줄여나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22년 현재까지 이미 2,000조에 가깝게 1,867조로 가계부채 규모가 뚜렷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택담보대출이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겁니다.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늘었는데 주택 가격은 떨어져요. 그러면 집을 변제하더라도,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일으켜서 집을 갖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져서 그러면 담보 물건의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네. 이 은행 부실로 또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능력이 개개인이 그렇죠. 떨어지니까. 집값이 이미 떨어져서 집을 팔아도 이 빚을 다 변제하지 못할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네. 것이죠.